그 골목은 언제나 조용했다. 비가 와도 사람이 지나가도 늘 같은 각도로 CCTV는 그 길을 바라봤다. 그날 밤 화면 속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오기 전까진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의 골목 끝에는 언제나 바람이 먼저 돈다. 아침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쓰레기 봉투를 내다 놓는 사람은 늘 한 사람뿐이었다. 70이 넘은 박정순 씨. 이 동네에서만 반평생을 살아온 골목의 마지막 집 주인이었다. 그의 집은 작은 담장과 휘어진 감나무 한 그루, 그리고 대문 옆에 달린 오래된 CCTV 한 대가 전부였다. 10년 전 아들이 달아주고 간 그것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습관이었다. 도둑이 들까봐서가 아니라 그저 화면 속 골목을 보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순 어르신, 아직도 그거 봐요? 응. 이젠 그게 사람 보는 재미지 뭐.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순 씨는 누구보다 그 화면을 진지하게 지켜봤고 그곳엔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있었다. 그 CCTV는 골목의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출근길에 늘 지나가는 신문 배달 소년, 장을 보고 돌아오는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매일 오후 4시 하얀 마스크를 쓴 남자 하나. 그 남자는 정순 씨에게 낯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본 게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그러나 2주일째 같은 장면이 반복되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바라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신삼 이상한 정지화면.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셌다. 낮부터 비가 내리더니 저녁 무렵엔 바람소리가 창문을 때렸고 정순 씨는 평소처럼 CCTV를 틀었다. 화면 속엔 낙엽이 날리고 전봇대 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 마스크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평소보다 오래.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CCTV 쪽을 바라봤다. 정순 씨는 순간 손이 멈췄다.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화면이 툭 끊겼다. 정전이 난 듯 까만 화면만 남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 골목이 이상하게 고요했고 늘 새벽마다 들리던 신문 오토바이 소리도 없었다. 정순 씨는 서둘러 CCTV를 켰다. 밤새 꺼졌던 전원은 다시 들어와 있었고 그는 녹화 파일을 돌려봤다. 그런데 새벽 2시부터 3시까지의 영상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그 공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동네 방송에서 이런 안내가 흘러나왔고 어젯밤 이 지역 일대 정전으로 일부 구간 CCTV 영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정순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 그곳엔 어제 없던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작은 봉투 안엔 무언가 둥그렇고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 안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밤이 깊어가며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순 씨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고 15년 전 이 골목에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다. 아이를 잃고 그 이후로 갑자기 사라졌던 그 집. 그 집이 바로 지금 CCTV가 향하고 있는 그 자리였다. 그날 이후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저쪽 집은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정순 씨는 믿지 않았다. 단지 오래된 골목엔 오래된 그림자가 남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잠은 점점 얕아졌다. CCTV를 켜도 꺼도 그 자리엔 늘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았다. 마치 카메라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정순 씨의 하루는 하루 종일 CCTV를 보는 것이었다. 아침엔 커피잔을 들고 화면을 켰고 밤엔 불을 끄기 전에 다시 확인했다. 그 화면 속엔 언제나 같은 골목이 있었다. 변한 게 있다면 사람들의 발자국이 점점 줄어드는 것뿐이었다. 봄이 다가도록 동네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예전엔 아침마다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 반찬 냄새, 문 여닫는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대신 골목 끝에서 바람이 윙하고 불어올 때면 무엇인가를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낯선 소리가 따라왔다. 휙! 그건 바람일 수도 아니면 무언가의 속삭임일 수도 있었다. 정순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나이 들면 별소리도 다 들리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지만 입술이 떨렸다. 비닐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매일 오후 4시 그 봉투는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 하루는 벽을 향했고 다음 날은 전봇대 쪽으로 기울었고 또 어떤 날은 거의 도로 쪽으로 나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살짝 옮기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정순 씨는 CCTV 녹화를 돌려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화면은 고요했고 아무도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봉투의 각도는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이건 그냥 바람 때문이겠지. 그렇지. 하지만 그날따라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밤이 되자 골목은 유난히 어두웠다. 전봇대 불빛이 깜빡이며 번져나가고 CCTV 화면엔 회색 노이즈가 가득했다. 그 노이즈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 윤곽이 비쳤다가 사라지는 듯했다. 눈을 비벼도 사라지지 않는 잔상이 화면에 남았다. 마치 오래된 필름 위에 덧이 펴진 낯선 얼굴처럼. 며칠 후 맞은편 박노인 댁의 현관문이 굳게 닫혔다. 며느리가 와서 짐을 싸고 며칠 뒤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다. 어르신 요양원 가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고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신문이 오지 않았다. 아침마다 들리던 오토바이 소리, 신문이 던져지는 소리, 그 익숙한 리듬이 사라졌다. 신문 배달 소년의 집엔 경찰이 다녀갔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도 모른 채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마치 말하지 말라는 침묵의 규칙이 생긴 듯했다. 정순 씨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머릿속에 적었다. 박노인, 신문소년, 그리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사람 사는 동네의 일이야 많지. 다들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틱, 틱, 틱. 벽에 걸린 CCTV 본체에서 나는 미세한 기계음이었다. 그 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그리고 동시에 화면이 켜졌다.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화면 속엔 익숙한 골목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화면 아래쪽에 REC 표시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고 녹화가 진행 중이었다. 누가 켠 걸까?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끄려 했지만 버튼이 먹히지 않았고 그때 화면 구석에서 뭔가 움직였다. 서서히 천천히 마스크를 쓴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개를 들었고 한참을 정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보고 있죠.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몸이 얼어붙었고 눈동자만이 화면을 향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꺼졌다. 방 안은 다시 어둠으로 덮였고 단지 CCTV 본체에서 희미한 열기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손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어제 새벽에 CCTV에 누가 나타났어요. 얼굴은 마스크를 썼고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건너편에서 젊은 경찰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그거 오래된 기종이면요. 요즘 해킹이 자주 됩니다.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어요. 장난이요? 내가 들었어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어르신, 일단 기기 전원 빼놓으세요. 내일 기술팀 보내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수화기를 놓지 못했다. 방 안엔 전선 타고 흐르는 전류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햇빛이 낮게 떨어져 전봇대 그림자가 담장 위로 길게 늘어졌다. 정순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비닐봉투를 바라봤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이번엔 봉투 위에 작은 그림자가 얹혀 있었다. 사람의 발끝 같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한 걸음, 2걸음, 비닐봉투 앞에 섰다. 검은 비닐 안엔 둥근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넣었다. 손끝에 차가운 쇳덩이에 감촉이 닿았다. 꺼내보니 낡은 디지털 카메라 한 대, 그리고 접힌 메모지 한 장.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골목 끝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문 닫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꽉 쥐고 집으로 돌아왔고 손바닥엔 땀과 먼지가 뒤섞여 묘한 냄새가 났다. 방 안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다. 테이블 위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고 그건 오래된 기종이었다. LCD 화면엔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버튼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전원을 눌렀고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다. 메모리 안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고 처음엔 어두웠다. 그리고 천천히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자신의 집 앞 CCTV가 비추는 바로 그 골목. 화면 속에는 자신이 있었다. 밤에 창문을 닫는 모습, 잠시 멈춰 CCTV 쪽을 바라보는 얼굴, 그리고 그 뒤편에서 어둠 속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화면 속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골목은 당신 거잖아요. 이제 돌려받으세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덮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새벽이 되자 CCTV가 다시 스스로 켜졌다. 벽에 걸린 화면이 붉은 빛으로 방 안을 비췄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그 빛을 보았다. 화면엔 여전히 골목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카메라가 향하는 각도가 달랐다. 정순 씨의 대문이 중심에 잡혀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카메라 방향을 바꿔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고 그것은 낡은 카메라였다. 그녀가 주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그 남자는 천천히 렌즈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화면을 통해
자신이 촬영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 순간 화면이 꺼졌으며 방 안엔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 숨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찰칵. 어디선가 셔터 소리가 났다. 밤은 길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 조용해졌고 세상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정순 씨는 이불을 덮은 채 잠들지 못하였고 눈을 감으면 그 붉은 녹화 표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깜빡 깜빡.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이 골목은 당신 거잖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고 그녀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다. 기억 속에서 뭔가가 불쑥 올라왔고 잊은 줄 알았던 오래된 장면 하나. 15년 전 한밤중에 들렸던 비명. 그때도 이 골목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분명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울음 같았지만 그 곁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은 텅 비었다.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가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골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으며 정순 씨는 그 일을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CCTV가 생긴 건 바로 그 해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본 게 정말 아이였을까? 다음 날 골목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다. 작은 흰색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고 그는 담장 앞에서 잠시 서더니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작은 상자를 놓고 정순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상자가 바로 CCTV가 향하고 있는 자리였다. 그녀는 대문 밖으로 나갈까 하다 멈췄음이고 발끝이 차가워졌다. 그 상자는 낡은 철제였고 겉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위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고 열면 안 됩니다. 짧고 단호한 글씨였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본 순간 손끝이 오히려 떨렸다. 열면 안 되는 건 결국 열게 되어 있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밤이 깊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탁상 위에 올려둔 상자를 천천히 열었고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 2개와 USB 하나가 있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2008.06, 10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날 아이가 사라졌던 바로 그 시기였다. 정순 씨는 테이프를 옛날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떴다. 처음엔 흐릿했지만 곧 골목의 풍경이 나타났다. 그녀의 집 앞. 밤중 비가 내리는 장면.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등장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채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입모양이 작게 움직였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다. 누군가 급히 카메라를 내렸고 어둠 속에서 큰 소리가 났다. 쾅! 테이프가 끊기듯 화면이 멈췄고 정순 씨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서서히 맺혔다. 그날 그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분명히 본 적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아이, 내 기억 속에도 있어. USB를 연결하자 짧은 파일 하나가 떴다. 러코드, 로그라는 이름이었다. 열어보니 CCTV의 녹화 목록이 나타났다. 첫 번째 날짜는 2008년 6월 13일. 마지막 날짜는 어제였다. 15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기록이었고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다.
화면 속엔 수많은 날짜와 시간이 이어져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10년 3월 21일 오전 3시 14분 박정순 문 앞. 그 시각 그녀는 자고 있었고 그런데 영상 파일이 있었으며 재생을 눌렀다. 화면엔 어둠 속의 골목 그리고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림자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정순 씨는 무의식적으로 뒷목을 짚었다. 설마 그림자는 거실로 들어왔고 잠든 자신의 얼굴 앞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렌즈가 이마 가까이 다가올 때 화면이 멈췄다. 그녀는 온몸이 굳었고 그 파일의 끝에는 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기록은 끝나지 않는다. 새벽 3시 그녀는 창문 너머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걸음. 그 발소리는 대문 앞에서 멈춰섰고 그녀는 조심스레 CCTV 화면을 켰다. 화면엔 마스크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엔 카메라 그리고 다른 손엔 작은 상자 하나. 그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화면이 번쩍였다. 정순 씨는 눈을 찡그렸으며 화면 속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이 곧장 렌즈를 향했다. 마치 그녀가 그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돌려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껐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꺼졌다. 모든 불이 동시에 나갔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숨소리였다. 대문 너머 바로 앞에서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동네를 돌았다. 어제 새벽 이 골목 일대 전력이 1시간가량 끊겼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CCTV 10개 중 8개가 정지했다. 하지만 정순 씨의 CCTV만은 계속 녹화 중이었다. 경찰은 화면을 확인했다. 이상하네요, 어르신. 영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없다고요? 분명히 있었는데 경찰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빈 화면이에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경찰이 떠난 뒤 그녀는 다시 영상을 켰다. 파일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런데 재생창 구석에 작은 표시가 떴다. 숨긴 파일 1개 감지됨.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파일명은 2008리턴. MP4. 재생하자 화면이 서서히 켜졌다. 비 내리는 골목. 젖은 땅 위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속엔 어린아이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 남자가 사진을 감싸며 말했다. 그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당신은 보고 있었잖아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날 밤 비명을 들었을 때 창문을 닫았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다. 두려워서 외면했던 그 순간이. 밤이 다시 왔다. 이번엔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섰다. 담장 너머로 골목을 내려다봤다. 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말없이 웃었다. 이제 내가 볼 차례구나. 그 말이 끝나자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마스크 남자가 움직였다. 그는 골목 끝에서 손을 들었다. 그 손짓이 마치 이제 기억났죠? 라고 묻는 듯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발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면 속 남자가 천천히 돌아서며 사라졌고 그의 그림자는 빛처럼 퍼졌다. 그리고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이튿날 아침 CCTV는 완전히 꺼져 있었다. 화면은 까맣게 비었고 전원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순 씨는 이상하게도
그 정적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탁자 위에는 전날 밤에 봤던 USB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손끝으로 밀어 넣었다. 파일 하나가 새로 생겨 있었다. FINALRECORD MP4. 그녀는 망설였고 하지만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어둡고 조용했다. 조금 뒤 천천히 골목이 나타났다.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골목 가운데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CCTV 쪽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며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이 골목은 이제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은 흰빛으로 번졌다. 짧은 섬광 뒤에 모든 영상이 사라졌고 CCTV는 그날 이후 완전히 꺼졌다. 그리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골목은 아무 일도 없었다. 신문이 다시 배달되기 시작했고 가끔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렸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인사를 건네며 하지만 정순 씨는 알고 있었다. 그 평온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밤이 되면 여전히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카메라 불빛이 떠오르는 듯했고 눈을 감으면 마스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건 오래전 자신이 외면했던 목소리일지도 몰랐다. 그 아이의 울음, 그날의 비, 그리고 자신이 닫았던 창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긴 그림자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 봤으니 됐어. 이 골목은 나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그냥 잊어준 걸까? 며칠 뒤 감나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았다. 감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정순 씨는 담장 아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들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분명히 예전 골목의 그 부부였다. 사진 뒷면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잊지 말아주세요. 2008년 여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고 햇살에 눈이 부셨지만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때 담장 너머로 무언가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봇대 위 오래된 CCTV. 렌즈가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이 났고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였지만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감잎을 스쳤다. 그 잎사귀들이 햇빛에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빛났다. 해가 지고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섰다. 멀리 골목 끝 전봇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매일 저녁이면 자동으로 켜졌다가 새벽이 되면 꺼졌다. 그 단순한 반복이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도 여전히 환했고 그녀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잠시 발을 멈췄다. 그때 전봇대 아래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그림자가 불빛 아래를 지나며 감나무 담장 쪽으로 향했고 그녀는 담장 안쪽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감나무 아래에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고, 그녀는 문득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그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전봇대 불빛이 서서히 꺼졌다. 골목은 다시 조용히 잠들었다. 그날 새벽 CCTV는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탁자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정순 씨는 종이를 접어 작은 서랍에 넣었고, 그리고 커튼을 열었다. 하늘은 맑았고 새소리가 들려왔다. 골목 끝 감나무에는 감이 하나 햇빛에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향을 맡았다. 화면 없이, 소음 없이, 그저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제 됐어, 다 봤으니까.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지듯 바람이 살짝 스쳤다. 그리고 골목 끝 전봇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줄기 빛이 반짝였고, 그 빛이 사라질 때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다.